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5년째 이어지는 습관이죠. 서둘러 간단히 씻고 현관에 놓인 작은 운동화를 바라봅니다. 손주 지우의 신발이에요. 오늘도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침 7시 딸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옵니다. 엄마, 오늘도 부탁해요. 오늘 회의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나면 온전히 저와 지우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가방 챙기고 68살 허리로는 버거운 일들이지만 손주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벌써 오전 10시예요.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친구 명숙이가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렸네요. 올레길 완주, 70에도 청춘이다. 친구 정희는 수채화, 전시회 사진을, 순이는 요가 수업 인증샷을 올렸어요. 모두가 각자의 노후를 즐기고 있는데 저만 5년 전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와서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딸이 지우를 데리러 오는 건 보통 밤 8시예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고맙다는 말을 듣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울을 봅니다. 5년 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이는 제 얼굴이 낯섭니다. 아직 환갑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70대처럼 보여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손주인데.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손주를 생각하면 차마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엄마의 역할이고 할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이렇게 살아가겠지. 지우의 5번째 생일입니다. 딸네 가족이 집에 모였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힘들었던 5년이 보람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가 들립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적금 만기됐잖아.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 그럼요. 당연하죠. 장모님이 지우 봐주셔서 어린이집비 안 나간 게 얼마예요? 맞아. 계산해보니까 5년간 거의 5천만 원은 아낀 것 같아. 순간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을 아꼈다고요? 그 돈이 제 5년이었나요? 거실로 돌아오니 딸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진짜 엄마 덕분에 돈 많이 아꼈어요. 요즘 어린이집비가 얼마나 비싼데. 친구들은 다 맞벌이인데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딸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돈을 아껴주는 도구였던 걸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간 포기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 남편과 단둘이 보내고 싶었던 시간들까지. 아침에 일어나 또다시 지우의 운동화를 바라봅니다. 이 작은 신발이 제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명숙이가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 설악산 가는데 누구 같이 갈 사람?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목요일은 제가 지우를 봐야 하는 날이에요. 나는 못 가. 손주 봐야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제 손가락이 떨립니다. 정말이지 내 시간은 돈이 아닌가요? 내 노후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거울을 봅니다.
지친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 모인 친구 5명. 명숙이가 먼저 입을 뗍니다. 야, 너희 지난번 제주도 진짜 좋았다. 다음에는 유럽 가자. 크루즈 여행 어때? 좋지. 나 이번에 요가 선생님이 추천해준 데 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여행 이야기, 취미 생활 이야기, 배우자와 다녀온 온천 여행 이야기까지. 저는 그저 듣기만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희가 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영자야, 너는 요즘 뭐해? 너만 얘기를 안 하네. 나 그냥 손주 키우고 있어.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명숙이가 애써 밝게 말합니다. 아, 손주 키우는 것도 보람있지.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저는 알아요. 아직도 5년째? 라는 말이겠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딸이 어린이집은 안 보내? 보내긴 하는데 등하원이랑 저녁을 내가 봐줘야 해서. 아휴, 힘들겠다. 우리는 손주 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봐줘. 그것도 힘든데 매일은 어떻게 해? 친구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저만 5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장품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었고 옷차림도 5년 전 그대로예요. 친구들은 염색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피부 관리도 하던데 저는 손주 키우느라 저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섭니다. 68살이지만 80살처럼 보이는 제 얼굴.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 결심합니다. 딸에게 말해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딸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나 지우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봅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나도 걱정했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딸하고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인생도 중요해. 딸한테 얘기해보자. 남편의 지지에 용기를 얻습니다. 다음 날 딸을 따로 불렀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냅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우 말이야. 엄마가 이제 더 보기 힘들 것 같아. 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잖니. 5년을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면 안 될까? 엄마, 어린이집 종일반 대기가 1년이에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이 돌봄 서비스라던가.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데. 지우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도 친구들처럼 여행도 가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어.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돼요? 지우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초등학교는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을 더 참으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 키울 때도 직장 그만두고 키웠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딸은 진심으로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며칠간 딸과 연락이 뜸했습니다.
지우를 데려오는 것도 사위가 대신했어요. 어색한 기류가 흐릅니다. 일주일 후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지우 안 봐줄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제 커리어는요? 저 지금 승진 기회가 왔는데 이러면 다 놓치게 돼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커리어만 중요해? 엄마 노후는 안 중요해? 엄마는 이미 다 사셨잖아요. 저는 이제 시작인데. 다 살았다고요? 68살이 다 산 인생인가요? 저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많아요. 수진아, 엄마가 너 키울 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한테는 남편도 있고 경제력도 있잖니. 엄마도 아빠 있잖아요. 왜 아빠는 안 도와줘요? 아빠는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 그럼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 허리는 성한 줄 아세요? 말문이 막힙니다. 딸의 눈에는 제 고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희생하는 게 엄마 역할 아니에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보여준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이 딸을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딸로. 나가줄래?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구나. 딸이 나간 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잘해줘서 잘못된 걸까요? 거실 한편에 놓인 지우의 장난감들이 보입니다. 사랑스럽지만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딸에게 확실히 선을 그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달만 더 봐주세요. 수진아, 엄마 결심했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전화를 끊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사위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장모도 이제 힘들어. 장모님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체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영자씨, 요즘 손주 안 봐준다며?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요즘 젊은 엄마들 힘든 거 할머니들이 도와줘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도 안 봐주는 할머니래. 참 이기적하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내 노후를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다음 날 딸이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할미, 이제 나 안 봐? 할미 나 싫어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니야, 지우야. 할미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어요. 할미가 아파서 그래. 미안해.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내외와 손자, 그리고 딸 내 가족까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공기는 무겁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지우 어린이집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직 대기 중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 정말 힘들죠.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다 봐주셨는데. 며느리의 말에 담긴 비난이 느껴집니다. 제가 며느리에게는 해주면서 왜 딸에게는 안 해주냐는 말이겠죠. 아들이 끼어듭니다. 엄마, 누나도 힘든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너는 내 와이프 편만 들 거니?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도와줘야죠.
순간 폭발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68살에 다시 애 키우고 싶지 않다고.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봅니다. 5년이야, 5년. 내 노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니, 친구들은 다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는데 나만 5년째 제자리야.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냉정한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거야.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야지. 왜 엄마가 다 떠안아야 해? 엄마 없으면 저희 망해요. 정말 모르세요?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지. 돈 내고 아이 돌봄 구하면 돼. 내가 왜 무료로 해줘야 하는데? 사위가 끼어듭니다. 장모님, 말씀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5천만 원 아꼈다며? 그게 내 5년이었어. 내 시간도 돈이야. 지우가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새 운동화예요. 지우야, 이거 할미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할미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지우에게 운동화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돼. 그날 이후 한 달간 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 올레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 나도 살아있구나. 돌아와서는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서툰 붓질이지만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 3달이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우를 제가 직접 돌보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아,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데려와서 직접 돌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주말에는 녹초가 돼요. 그래야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 일주일에 한 번만 지우 봐주실 수 있으세요? 부담 안 되게 토요일 오후에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담 없이 할머니로서 손주를 만나는 시간이라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보자. 고마워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제 토요일 오후만 손주를 봅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요. 지우도 할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수채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영자 씨, 색감이 정말 좋아요. 친구들과는 다음 달 유럽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산책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백발이지만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68살, 늦지 않았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존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